오늘 소개해드릴 강사분은, 저기, 동방 한마음에서 위탁모 맡고 계시는 강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2010년과 2011년에 은혜와 동해를 입양하신 입양 가족이기도 하시고요. 2018년부터 위탁모를 시작하셨고, 동방 한마음의 인천지부 대표를 맡아서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2020년과 21년에는 법무 부부 매니저를 맡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은정 선생님의 해외 입양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혜경 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강의가 너무 열정적이셔서 갑자기 저 부담돼요, 지금. 근데 저는 좀 편안하게 읽을게요. 저는 은혜동해를 입양한 입양 부모고요. 2018년도에 남인순 의원이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보육교사를 하다가 이제 동해가 초등학교 갈 시점이라서 이제 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했을 때 위탁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입양 대기 아동 위탁 일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5명 아이를 위탁했고요. 제가 위탁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제 마음속의 부담은 뭐였냐면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을 못 가고 해외 입양을 가면 어쩌지 이런 부담보다는 입양을 못 가고 얘가 보육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그러면 내가 또 입양을 해야 되나 막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육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한 아이들은 다 시간이 걸려도 다 입양을 간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육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하다면 다 이제 해외 입양이라도 다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한시름 놓았었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입양 부모로서의 자격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안 돼서 아이를 이제 보육원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엄청 많았던 거죠. 5명의 아이 중 첫 위탁 아기는 입양 가족분이신 지인이 입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선우고요. 미국으로 갔고요. 이 아이가 저랑 16개월 같이 살다가 미국 유타로 입양을 갔고요. 세 번째 아기가 14개월 정도 저랑 살다가 뉴저지로 간 시온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시 5살 여아를 한 열흘인가 보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한 열흘 보름 키우면서 연장아 입양이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조금 느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기가 한 달 되었을 때 와갖고 100일 바로 전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이제 국내 입양을 갔고요. 그래서 5명 아이 중에서 3명은 국내 입양 갔고요. 2명은 이제 해외 입양 갔어요. 그래서 사실 위탁모 일을 더 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으로 입양 간 선우와 시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우는 제게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이야기예요. PPT 화면을 선우 이야기로 좀 돌려주실래요? 예, 예. 요 아이가 선우인데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선우는 좀 잔병치레도 많고 항상 제가 가슴을 졸이면서 얘를 키웠어요. 그래서 또 한땐 폐렴도 걸렸었고 또 애기들이 돌 전후로 해서 돌발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돌발진도 걸려서 입원도 하고 또 연령기로 119 구급차 타고 또 병원도 갔었고 또 그날 퇴원해서 열경기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날 또 이렇게 넘어져갖고 이마가 찢어져갖고 또 그날 바로 또 구급차 타고 또 병원에 또 입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가 찢어졌는데 진짜 이 얘기는 사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케어해주는 아기인데 이마가 찢어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고 입에서
자동으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하우씨, 아우씨 그러면서. 그래서, 위탁모인 제가 아기 옆에 있었지만 부모도 없이 병원에 입원하는 아기가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병실에 그 침대 커튼 있잖아요. 그 커튼 너머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엄마도 없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그런 아기가 바로 선우예요. 그래도 다행히 첫 생일 바로 전에 미국 가정에서 편지와 사진과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돌발진으로 이제 고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기관에 갔을 때 입양기관에서 이제 가정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모가 정해졌어요, 어머니. 그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주저앉아갖고 한참을 울었었어요. 그래서 태평양 건너 가정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사실 매우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약간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기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래, 가정이 생긴 건 정말 감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될 일이야 하면서 축복을 해주면서도 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도 편지를 보내왔고 그 내용은 아이를 잘 돌봐줘 감사하다는 내용이었고 저희 가족에게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주위의 입양 가족을 초대해서 이제 집에서 돌잔치를 했었는데 작지만 그래도 많은 입양 가족들이 와줘서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 돌잔치를 치러주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선우는 비록 미국에 없었지만 선우 사진을 놓고 케이크를 놓고 그러고 생일 파티를 했더라고요. 그 사진을 나중에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모두 선우의 가족이란 걸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이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다음 아기가 시온인데요. 다음 화면은 요 아기예요. 요 아기가 제가 첫날 만났을 때 요 표정이었어요. 제가 선우 보내고 나서 도저히 그 엄청난 감정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아기를 보고 가자. 그래야 내가 마음을 좀 추스리겠다 싶어갖고 그때 영화25에서 가서 시온이를 보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러고 갔었어요. 이게 그때 모습이에요. 시온이는 첫인상부터 기공자 스타일이었고 또 매우 까다롭고 낯가림도 엄청 심한 아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던 시기라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외출하는 것도 많이 두렵고 조심스러웠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낯가림이 아마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사회복지에 가면은 뭐 기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한테도 계속 낯가림을 해서 저한테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적응할까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시온이도 돌 바로 전에 이제 부모님이 정해졌었는데 엄마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고 아빠는 인도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빠가 인도계라서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방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던 스페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 아가씨를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러는데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동네 갈비집에를 갔었는데 시온이가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이상한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에 얼굴을 콕 쳐박고서 고개를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낯가림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그 외국에서 지금은 뭐 백인 흑인 뭐 가릴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어, 제가
해외 입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해외로 가는 경우는 입양 부모들이 사진을 위탁 가정에 보내오는데, 저는 그 사진을 코팅해서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PPT 화면. 예. 해외로 입양을 가는 경우는 해외에 있는 입양 부모들이 사진을 위탁 가정에 많이 보내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랑 얼굴을 익숙해지도록 사진을 코팅해서 집안 여기저기다 이제 걸어놨었어요. 언제든지 이제 눈에 익숙해지라고. 그리고 기간을 통해서 이제 사진을 더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사진 적으면은 사진도 더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해외 입양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낯가림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목소리 담긴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담긴 동화책 여러 권과 이제 수많은 사진들이 왔었죠. 그거는 이제 선우 때도 그랬고 시온이 때도 이제 그런 물건들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위탁모도 미국의 부모도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과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한국의 많은 곳을 아이들과 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이 미국에서 자라는 동안 너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추억들이 있고 또 이것을 사진을 통해서 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이 미국으로 갈 시기가 정해지면 사실 위탁모들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시간 내내 이별이 정해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늘 슬픔을 갖고 있지만 아기가 갈 시기가 되면 본격적인 가슴앓이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위탁모들은 또 한가로이 또 그 감성에만 젖어 있을 수도 없거든요. 아이가 미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찍었던 엄청난 양의 사진과 동영상을 시기별, 장소별로 정리를 하고 앨범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영원히 힘이 되어줄 편지를 쓰고 또 그 부모들에게도 잘 부탁한다는 내용과 아이의 특징과 성장 과정이 담긴 편지를 써요. 그동안 아이가 받은 용돈도 챙기고요. 아이가 입던 옷이나 신발, 떠나는 날 멋지게 차려입을 옷도 사고 나와 헤어져서 음식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 동안 먹을 음식도 준비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해주던 많은 입양 가족들이나 다른 위탁모들에게 받은 편지도 잘 챙기고요. 또 그분들이 보내온 선물도 챙겨서 가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한국적인 선물도 준비를 해요. 또 기관에서는 아이와 함께 출국할 부모를 위해 짐을 간단히 챙겨보내라고 하지만 위탁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길수록 그들의 추억이 너무나 많아서 가방의 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또 정해진 그날은 꼭 오고야 말더라고요. 영원히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래서 위탁 부모와 헤어져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할 아기가 안쓰러워서 그날은 입양 부모도 울고 멀리 미국으로 이제 나의 아이를 떠나보내는 위탁 부모도 울고 모두 다 오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좋아서 이 일을 선택했지만 또 은혜동에 같은 경우는 엄마가 선택한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은혜동에 역시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고스란히 느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오롯이 감당합니다. 오직 선우만을 위해서, 오직 시온이만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아픔을 이겨내야만 해요. 마지막에 이제 다 인사 나누고 뭐 이제 서류적인 부분이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회장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어로 기도를 해 주시는데 회장님의 간절한 아이를 위한 기도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는 위탁가정과 떨어져서 입양부모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렇게 이제 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정은주 작가님이 선우 가족의 입양 후 성장 과정을 취재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그 의견을 물었을 때, 선우 부모가 이제, 수락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간 후에도 계속 이제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도 아까 이제 김혜경 부장님 그 강의 하실 때도 선운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오늘 캠핑한다고. 그래서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 선운의 시온이네 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계속 사진이나 이렇게 글들이 와요. 그래서 그들은 페이스톡으로 계속 선우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선우의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선우가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든 친척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응원을 나왔으며 선우의 집은 선우를 환영하는 현수막과 풍선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작고 어린아이를 위해 친척들과 이웃들은 기꺼이 함께해 주었고 그의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선우가 떠나고 3년여의 시간 동안 선우는 영어를 배우고 자전거를 타고 스키와 스케이트를 배웠고 수영을 배웠어요. 선우는 암 수술을 하면서 힘들어하던 제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고요.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려서 제게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선우에게 아직 한국의 가족입니다. 또한 선우네와 연락이 닿은 시온이네도 계속 소식을 보내옵니다. 지금 시온이는 한국에서도 낯가림이 심하더니 저와 영상통화를 하면 TV 뒤로 숨어버려요. 그래도 다행히 도시에 살고 있는 시온이가 여러 인종들을 보며 적응이 어려우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는데 흑인이나 동양인, 백인에게 낯가림은 없어요. 대신 이제 병원 주차장,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워낙 낯가림이 심해서 이제 의사도 싫고 미용사도 싫고 그래서 그런 데 갈 때는 사탕을 미리 많이 준비해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선우와 시온이가 한국 부모가 같으니까 형제처럼 자라길 바래요. 그리고 은혜동이가 그들의 형제였고 저와 제 남편이 그들의 한국 부모이듯 그들 역시 형제처럼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같은 선우네와 시온이네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가족처럼 지내길 바래요. 총무님 여기서 2번이랑 3번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중에 선우랑 시온이가 화상 전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두 가정이 되게 친해요. 그래서 서로 전화 통화하고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미국에서 같은 입양 기간이라서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20일이면 미국에 가요. 선우 만나러.
근데 또 이제 시온이네가 또 선우네 집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세 가정 모두 만나는데, 어, 이게 희한한 게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좋고 흥분되고 이런 감정이 있는데, 사실 그리움은 더 좀 진해졌어요. 그래서 곧 만날 건데도 사실 요즘 엄청 많이 보고 싶고, 선우를 제가 가을에 이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마음이 안 좋아서 이게 왜 이러지 했는데 보니까 선우 떠났던 그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몸이 아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해외 입양이 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김혜경 부장님이 해외 입양할 때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비난을 기관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일정 금액을 입양 부모한테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5, 60% 이상을 해외 입양 기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반입양 단체에서들은 뭐 아이를 뭐 몇 천만 원에 팔았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50% 훨씬 이상을 해외 입양 기관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아까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는 생활비 같은 거는 위탁부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기관은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아이의 생활비를 뭐 기관에서 그걸로 아이 생활하는데 쓴다, 뭐, 그거는 위탁모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이 또 많지도 않아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24시간 위탁모가 아이 보는데 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참, 너무 그런 아이의 입양이나 뭐, 봉사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 국가는 참 개인에게 다 이제 맡기고 전혀 손을 쓰지 관심이 없나? 뭐,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용에 대해서 김혜경 부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애매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살짝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외 입양은요, 어, 아동이 우선인가, 국가의 위신이 우선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한때 우리나라는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갔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해외로 아기를 입양 보낸다는 게 국가적 망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해외 입양을 10%씩 줄여나갔어요. 해외 입양을 줄인과 동시에 국내 입양을 늘려야 함에도 2012년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국내 입양마저 위축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동 정책이나 입양에서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실행에 있어서는 국가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입양은 아이에게 가정이 생기고 부모가 생기고 영원한 내 편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내인가 해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에게 가정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선우와 시온이를 보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가 아니고 그가 가정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자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이를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의 문화를 공부합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기념일이 되면 한국 식당을 찾아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생일날에는 파리바게뜨 한국 케이크를 삽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인이 아니며 그들 가족 모두 이미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들에게 아이가 한국의 생모를 찾고 싶어 한다거나 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기꺼이 아이들의 생각을 지지할 것이라고 아이를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의 입양 가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복잡한 영아기를 보낸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아이들이 그들의 생부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랬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해외 입양은 이것도 처음에는 입양은 강제 이주되는 학대라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쪽에서 하도 이제 항의를 하니까 해외 그래서 딱 단서를 붙인 거지만 해외 입양은 강제 이주되는 아동 학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해외 입양은 강제 이주되는 학대가 절대 아닙니다. 국내 입양은 괜찮고 해외 입양은 안 된다는 생각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민족주의 감성에 호소하는 저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겪은 해외 입양은 또 다른 위탁모들과 함께 지켜봐온 해외 입양은 우리가 폄훼할 대상이 아닌 아이에게 가정이 생기는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은 제 생일 때 선우랑 선우 형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영상이에요. 총무님 1번 영상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isty. Happy birthday to you. Say happy birthday, Oma. Happy birthday, Oma.